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에요. 지금 읽어드리고 싶은 책은 제가 한번 살짝 읽어드렸는데요. 또 읽어드리고 싶은 좋은 글이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갖고 왔습니다. 책 제목은 지구는 괜찮아. 우리가 문제지. 곽재식의 기후 시민 수업. 네, 말 그대로 기후 환경에 관해서 이 곽재식 교수가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쉽고 재밌게 쓴 아주 유익한 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그 중에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전기차에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시죠? 전기차에 관한 얘기 조금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200년을 기다려온 전기차의 시대. 사람의 활동이 뿜어내는 온실기체 배출의 약 20% 정도는 교통수단에서 발생한다. 모든 사람이 이제부터 전철과 전동 스쿠터, 전기차만 타고 다니고 그 교통수단들을 움직이는 전기를 모두 이산화탄소를 뿜지 않는 방식의 발전소에서 만든다면 그것만으로도 기후변화 문제를 20%나 줄일 수 있다는 뜻으로 이 통계를 해석해보자. 전 세계에서 20% 감축이라면 대단히 큰 변화이며 미래가 훨씬 밝아진다고 할 정도로 큰 희망이다. 따지고 보면 전기차라는 것의 전체 구조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전기차는 생산하기에 간단하고 조종하기에도 간단하다. 자동차가 개발되기 전에 과학기술의 힘으로 말없이 저절로 움직이는 마차 같은 기계를 만들겠다고 도전한 사람들이 있었을 때 그때부터 전기차 기술은 관심을 끌었다. 실제로 19세기에 다양한 방식의 자동차들이 개발되던 시기에 전기차도 등장했다. 전기를 이용해서 전화, 전구, 음반, 영화 등등 갖가지를 만드는 사업을 펼쳤던 미국의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 역시 전기로 자동차를 움직이는데 꽤나 관심이 있었다. 한국의 서울 시내에서 가장 먼저 전기 운행한 기계교통수단도 전기차였다. 정확히 말하면 배터리에 전기를 저장해서 움직이는 전기차라기보다는 전깃줄에서 전기를 받아 전철처럼 움직이는 전차였지만 말이다. 한국에서 최초로 증기기관차가 운행한 것은 1899년 하반기였는데 서울 시내에서 전차가 다닌 것은 1899년 5월이니 증기기관차의 운행보다도 조금 더 빠르다. 전차는 이후에 꾸준히 운행되어 1968년도까지 도시를 누볐다. 왜 전기차보다 휘발유차가 대세가 되었을까? 그런데 휘발유나 경유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자동차가 퍼지면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은 점차 사그라들었다. 전기차는 휘발유차나 경유차에 비해서는 오래 움직이기에 불리했다. 그 말은 같은 거리를 움직인다고 할 때 전기차가 짐을 많이 싣기에 불리하다는 뜻이기도 했다. 자동차가 등장하던 시기에는 지금처럼 전기가 널리 퍼져 있지 않았다. 전기를 공급하려면 전봇대를 세우고 전깃줄을 연결해 가야 하는데 이런 작업의 기초를 다지는 것은 꽤 번거로운 일이다. 그나마 한국처럼 넓지 않은 땅에 많은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모를까. 러시아, 캐나다, 미국처럼 땅이 넓은 나라에서는 땅을 가로질러 전선을 곳곳에 연결한다는 것은 엄두내기 어려운 일이었다. 차라리 군데군데 주유소를 세우고 휘발유를 담은 통을 배달해서 쌓아놓는 편이 일단은 더 간편했을 것이다. 따지고 보면 이 문제는 다시 전기는 저장해 두기가 어렵다는 단점으로 연결된다. 자동차가 마음대로 돌아다니려면 그 속에 전기를 저장하는 배터리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휘발유 저장 무게만큼 가볍지만 전기를 많이 오래 저장하는 배터리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았다. 만약 그런 배터리를 옛날부터 쉽게 만들 수 있었다면 전기를 저장하기 어려워 생기는 재생에너지 문제도 없었을 것이다. 수력발전소에서 흘러간 물을 전기를 써가면서 도로 높은 산 위로 퍼올리는 어마어마한 짓을 하는 대신에
좋은 배터리에 남는 전기를 그냥 차곡차곡 저장해 놓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배터리를 만들기는 어려웠다. 전기를 많이 담을 수가 없어서 과거의 전기차는 휘발유 자동차보다 훨씬 짧은 거리밖에 가지 못했다. 조금 갈 때마다 전기를 다시 충전하고 또 충전하기를 반복해야 했다는 뜻이다. 이것은 치명적인 문제다.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는 이유는 먼 거리를 짧은 시간에 이동하기 위해서다. 충전하는 데 시간이 소요된다면 전체 이동 시간도 늘어난다. 따지고 보면 속도가 줄어드는 일이나 다름없다. 500km 떨어진 목적지까지 가는데 휘발유 자동차와 전기차 모두 시속 100km로 움직일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차가 달리는 시간만 보면 둘 다 5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휘발유 자동차는 그 거리를 한 번에 이동할 수 있지만 전기차는 중간에 멈춰 1시간 동안 충전을 해야 한다면 어떤가? 결국 전기차는 충전 시간을 포함해 목적지까지 가는데 6시간이 걸린다. 기계의 속력은 시속 100km로 갔다고 해도 충전 시간 때문에 1시간이 더 걸린다. 충전소에 갔는데 빈자리가 없어 기다려야 한다면 그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충전소에 충전기가 고장나 있으면 아예 차가 오도 가도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때문에 초창기 전기차와 휘발유차의 대결에서는 휘발유차가 승리를 거두었다. 처음으로 소품종 대량 생산되어 자동차를 대중화시킨 미국의 모델 T 자동차가 바로 휘발유 자동차였는데 이 차는 1908년부터 1927년까지 생산되면서 전 세계에 자동차 문화를 정착시켰다. 그로부터 대략 28년이 지난 1955년에 한국에서도 시발이라는 이름의 자체 제작 휘발유 자동차가 생산되었다. 그러니 휘발유 자동차가 세상을 지배했다고 할 수도 있겠다. 네, 그 다음 중동 전쟁이 불러온 변화. 전기차가 다시 사람들의 관심을 얻은 것은 1960년대와 1970년대 무렵이었다. 결정적인 계기는 1973년 제4차 중동 전쟁을 꼽을 수 있다. 네,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 책 지구는 괜찮아, 우리가 문제지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읽을 거리, 생각할 거리, 볼 거리, 배울 거리, 반성할 거리 등등 다양한 생각거리들을 주는 좋은 책이니까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좋은 책 추천해주는 여자 홍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